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다. 예를 들어서 문자보다 식의 개수가 모자라다. 그러면은 값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개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x랑 y 얘네 두 개의 값을 알고 싶은데 식이 이거밖에 없어. 응?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문자 하나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x랑 y로 쓸 걸 x랑 1-x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해됨? 그럼 생각을 해봐. C분의 A 더하기 B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문자들을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다 정리하면 결국 식의 문자가 하나가 남을 테고 C를 나눈다고 했으니까 약분되면서 숫자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등차 수열 하자고 했으니까 등차 중을 쓰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식 나오는 게 2B는 A 더하기 C 요게 하나 나올 거고요. 네. 두 번째 등차 중을 쓰면 4B는 4A-C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맞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나 문자를 기준으로 두고 다른 것들을 다 옮겨야 된다는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됨?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을 연립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할까요? 자, 두 식을 더하게 되면 6b는 5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는 5분의 6b 이 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a 자리에 5분의 6b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됨? 똑같이 c도 무슨 b 이렇게 만들어주면 b 없어지면서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식을 여기에 넣어 봅시다. 다시 2b는 a 더하기 c인데 a 대신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넘어가면 c는 5분의 10에서 5분의 6 빼는 거니까 5분의 4만 남겠죠. 그러니까 5분의 4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식을 다시 쓰면 5분의 4b분의 5분의 6b 더하기 b 없어지니까 5분의 4 5분의 6 1 그럼 전체 5 곱해주면 4분의 6 더하기 5 그래서 4분의 11 이렇게 나온다. 이해되겠어요? 되죠? 또 안 되는 거 그건 뒤에 풀어보긴 했. 건들지도 않았지? 건드려 봤어? 건드려 봤어야 질문할 걸 알지. 276. 자, 276 한번 봅시다. 276 완전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그 덧셈? 무슨 덧셈? 일반항의 덧셈? 수열의 덧셈. 수열의 합. 수열의 합. 네. 등차 수열의 합.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은 몇 가지 알면 끝난다 그랬어? 3개. 2개. 2개. 뭐랑 뭐? 공차랑 일반항. 일반항이 아니고 첫째 항. 아, 첫째가. 공차랑 첫째 항을 알아야 일반항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침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결국에 문자 2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일반항이랑 공차. 그렇기 때문에 식이 2개가 나오면 무조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식이 2개가 나왔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든 풀면 등차 수열 식을 다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됨? 좋아요. 자, 정석대로 한번 해보면 자, 요거 구해볼 거예요. 그럼 1부터 10이니까 우리는 S1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S10으로 할까? 좋아, S10으로 해봅시다. 자, 그럼 S10 구하려면
그럼 2분의 10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죠? 근데 항상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마지막 항을 그냥 A10 말고 A1 더하기 9D 이런 식으로 항상 문자 두 가지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 네. 맞지? 그 다음 자 A11부터 A20까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을 쓰려면 S10 그러니까 S 즉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걸로 나가야 돼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 응.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고 이 식이란 건 첫 번째부터 더하는 거였어요. 네. 항상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에 더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11부터 20이에요. 네. 첫째 항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A1 더하기 10D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디어. S10 빼는 거. S10 빼는 거?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니까 거기에 이것까지 더해주면 A1부터 A10 더하기 A11부터 A20이니까 1부터 20까지 다 더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돼? 네. 이 식 두 개를 전부 다 더하면 S20이 나온다는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S20은 10 더하기 50 해가지고 60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됨? 아까 이 문제 옆에서 주어진 힌트 서연이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S20 빼기 S10이니까 S10을 더해주면 없어지면서 S20이 된다. 이해됨? 요식에서 요거 S10을 더해주면 빼기 S10이 없어지면서 S20이 된다. 이해됨? 그래서 S20은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60이 되는 거고 똑같이 식을 쓰면 2분의 10에 20이 아니고 20이죠. 20에 A1 19D 요게 될 거예요. 되겠죠? 그럼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됨? 이건 했었지? 이건 계산이니까 하지 않을게요. 그거 말고 아까 호연이가 말한 것도 좋았는데 뭐냐면 요거랑 요거를 비교해 볼게요. 그럼 지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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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뭔가 짝짓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차이가 일정해요. 네. 여기서 10번 점프하면 얘란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번 점프 시켜주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10번 점프 시켜주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해주면 얘 전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 원래 S10이 있는데 10번 점프를 몇 번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10번이겠죠. 이거를 10번 해주면 얘랑 똑같아지겠지. 이해되겠어요? 이해됨? 그래서 얘가 아까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이죠? 날라가면서 D가 10분의 4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D가 10분의 4인 걸 아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건 또 어떻게 해보면 될까? 똑같이 점프를 똑같이 시켜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죠. 요거 지금 요거니까 지금 요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A21부터 A30까지는 지금 D가 10분의 4니까 10번 점프하면 결국에 4란 말이야. 그치? 계속 4를 10번 더하는 거죠? 40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다시 D가 10분의 4라고 알긴 했지만 지금 요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규칙,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면 하나 점프할 때 어차피 10D 해줘야 돼. 10번 점프 해줘야 돼. 그럼 10D 하면 여기 10 곱하는 거니까 4란 말이야. 즉 11이 21이 될 때 4 더하고 여기도 4 더하고 4 더하고 4 더하고 4 더하고 맞죠? 4를 10번 더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원래 값이 50이었는데 거기에 40을 더해주면 되겠다. 돼요?
그건 돼? 네, 그러면 어차피 어. 저거 그럼 S20 더하기 응. 10D 곱하기 10 해도 나오는 거죠? 다시 뭐라고? S20 더하기 어. 10D 곱하기 10. 그게 똑같은 얘기지. 아, 그거랑 섞으면 똑같은 얘기지. 응. 여기서는 지금 문제 잘 봐야 되는 게 A 40까지 하고 있어요. 네. 한 번 더 해줘야겠죠? A 31부터 A 40까지는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여기에다가 또 40 더해주면 되겠지. 130이지. 여기 속에 있는 건 잘라서 30까지가 90이고 40까지가 130 더해주면 220 10분의 1 해주면 정답은 22 이렇게 나와.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지. 40까지도 하라고 했으니까. 네. 돼요? 오케이. 그 다음 279번. 279번. 자, 279번 아주 좋은 문제인데. 자, 지금 보면 일단 문제를 봅시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식이 있고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래요. 근데 sn 식이 efn이래요. 그러면 한번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sn이 efn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fx 대신에 fn 들어왔으니까 오른쪽 식 쓸 때 x 대신에 n을 쓰셔야 되고요. 지금 2가 곱해졌으니까 써보면 sn이란 건 2 곱하기 fn 2 곱하기 n 들어가면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SN식이 나온 거예요. SN식이 나온 거야. 오케이? 그때 A6 구하래. SN을 알고 있을 때 AN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설명할 게 아닌데. 그거 식 있잖아요. 뭐? 그 AN은 SN-SN-1. 그렇지. 그때 기억나요? AN은 SN에서 SN-1 1부터 N항까지 합해서 1부터 하나 전 N-1까지 합을 빼주면 얘만 남겠다. 그러면 A6이라고 했으니까 A6은 S6에서 S5 빼주면 될 거고 A6이랑 S6이랑 S5는 여기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네. 이해됨? 계산해주면 요거에서 요거니까 없어지고 5 그러면 마이너스 5 그래서 3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왜 중요하다고 한 거냐면 우리가 수열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했을 때 결국 수열의 특정한 값을 구하려면 수열의 일반항 식에 1, 2, 3, 4 대입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에서 x값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함수 배울 땐 x값에 2분의 1도 넣을 수 있고 100분의 1도 넣을 수 있고 분수 소수를 다 대입할 수 있는데 수열 같은 경우는 그게 1, 2, 3, 4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되겠죠? 자, 다음. 이거 풀긴 풀었는데 문제가 이 옆거 응. 생각해가지고 괜찮아. 옆에서 보는 거 하는 거 좋아.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고 이렇게 풀긴 그냥 계산만 했어? 응. 오케이. 잠깐만. 이거 같이 하자. 뒤에도 질문 있어? 뒤 이 다음에 여기 거의 5%? 요거는 나중에 하자. 하고 오늘 진도 나옵시다. 그럼 너 기다리고 있. 아, 죄송해요. 너네 빵 먹을래? 빵? 네. 단팥빵. 좋아? 빵 먹을래? 괜찮아?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고? 일단 이거만 하고 합시다.
이 위에 있나 이게? 아이고. 이게 우리가 등차 수열을 없네. 등차 수열을 배울 때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이게 279번을 배웠으면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식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식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됨? 예. 이 함수식 중에서 등차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 거야. 그럼 뭘 알면 좋으냐면, 그럼 이 함수식, 이 수열의 일반항식, 우리 함수 배울 때 함수식끼리 더할 수 있었잖아. 네. 뺄 수 있었고, 맞지? 그래서 수열도 수열의 일반항식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어. 그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열이 있어. 1, 2, 3, 4, 5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 4, 6, 8, 10 얘들 수열이 있단 말이야. 수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더 할 거야. 첫째 항은 첫째 항끼리, 둘째 항은 둘째 항끼리. 그러면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아요? 그럼 지금 모양이 어때? 첫 번째도 등차고 두 번째도 등차였어. 이 두 개를 더했더니 또 등차가 나와. 맞죠?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점프하는 공차 하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점프하는 공차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더한다고 해서 여기 되고 얘네들 더하면 여기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첫 번째 점프한 거랑 두 번째 점프한 거를 한꺼번에 점프해주면 다음 더한 게 나오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 두 개끼리 더한 거는 다시 등차 수열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위에 거에만 곱하기 3을 해볼게. 네. 그럼 어떻게 되면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되죠. 또 등차 수열이 돼요. 그 등차 수열에 뭔가를 곱해주는 것도 다시 등차 수열을 만들어요. 이해됨? 그럼 결국에 봐봐. 280분 봤을 때 두 등차 수열 A, N, B, N이 있는데 첫째 항이 같고 공차가 2랑 마이너스 3. 두 개 각각 등차 수열의 규칙을 알려줬어요. 그때 수열 3AN 더하기 4BN의 공차를 구하래. AN 등차 수열 거기에 뭔가를 곱했어. 그럼 또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죠. BN 등차 수열 거기에 뭔가를 곱해요. 또 등차 수열이 되겠죠. 등차 수열 두 개끼리 더했어. 또 등차 수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등차 수열끼리 더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차가 있을 거고 공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수열 두 개를 더한 새로운 수열에서 구하는 공차는 첫 번째 거의 공차, 두 번째 거의 공차를 한꺼번에 점프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한 개 수열에 대해서 곱하는 거에서 새로 나오는 등차 수열은 점프한 게 1이니까 점프할 때 3이겠죠. 공차가 그대로 곱해지는 거예요. 이해됨? 그럼 봐요. 요거를 볼 거야. 그럼 일단은 두 개 수열 공차 더하는 거니까 각각 수열의 공차를 먼저 알아야겠지. 근데 여기서 앞에서 A에는 공차가 2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3이죠. 그러면 3이 곱해지겠죠. 그게 공차일 거고. BN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인데 4가 곱해지겠죠. 그거 두 개를 더해주면 이게 최종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공차가 돼서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돼 3? 네, 괜찮아요. 자,
일단은 스텝 2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밖에 있어. 맞아요? 응. 안 먹을래. 왜? 갑자기 갑자기 살찔 것 같아? 네. 자, 봅시다.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 수원에서 배우는 두 개고요. 등비 수열이 훨씬 많이 쓰여요. 훨씬 중요해요. 자, 등비 수열. 그 등차 수열 설명할 때 등 같다, 차가 같다, 똑같이 더해지는 거라 그랬어요. 네. 등비 너 학교에서 배웠어? 네. 이번에 비율이 같은 거예요. 그 비율과 관련된 연산은 곱셈이에요. 곱셈. 그리고 등비 수열은 기본적으로 뭐냐? 일정하게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 거.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나왔죠? 여기는 공비가 있어요. 그 다음 첫째 항은 똑같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공차와 첫째 항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첫째 항과 공비가 중요하겠죠. 이해됨? 네.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써줘요. 어떤 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특정한 수 r을 곱했을 때 그 다음 수가 나온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공차가 나왔는데 이번엔 곱해진 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나눠줘야 공비가 나옵니다. 이해됨? 이 규칙만 알면은 등차 수열 배울 때랑 크게 다른 건 없어. 덧셈이었던 게 곱셈이 되고 뺄셈이었던 게 나눗셈이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해됨? 그래서 등비 수열은 식이 더 쉬워. 이렇게 생겼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 등비 수열은 예를 들어서 봐. 이런 게 등비 수열인 거지.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8. 등비 수열이니까 일정한 게 곱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를 이건 어떻게 부르냐면 2의 n승, 의 n제곱 이렇게 부르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도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n번째 항은 네. 당연히 첫째 항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첫째 항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공비는 n번째 가니까 n-1 한 번 더 전 횟수만큼만 점프해야겠죠? 다시 a3을 구하고 싶으면 첫째 항에서 두 번 점프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an이면 n-1번만 점프해야겠죠. 네. 그죠? 그래서 공비가 r이 n-1 제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됨? 실제로 n에다가 1을 지우면 1을 넣으면 r에 0이니까 r의 0 제곱은 1이죠. 0 제곱은 항상 1이죠. 그래서 첫째 항이 나올 거고요. 이해됨? 이 식이 쉽죠? 되겠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배웠다. 그 다음 등비중항. 등비중항도 마찬가지로 있어. 자, 그럼 생각해봐. A, B, C가 있는데 내가 등차 수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B를 기준으로 공차가 빠지고 공차가 더해져. 그래서 B-T, B 플러스 D가 되니까 양쪽 거를 더해주면서 공차가 상쇄된다 그랬단 말이야. 똑같이 생각해봐. 이거 등비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곱하기 R 나누기 R이겠지? 여긴 R분의 B가 되고 여긴 RB가 될 거야. 자,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해줘야 공비 R이 상쇄되겠어? 곱해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등비중항은 곱하는 거예요. A랑 C를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B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AC는 AC는 B의 제곱 요런 식이 나온다. 이게 등비중항. 등비중항. 되겠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끝. 이게 등비수열. 간단하네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네요. 너무 쉽죠? 네. 그러니까 등차 수열 배울 때 수열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등차 수열 배울 때 등차 수열만 배운 게 아니고 수열의 전반적인 모든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등비 수열은 이제 얘만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02번 너무 쉬우니까 안 하고요. 303, 304. 자, 303에 4번, 5번, 304에 4번, 3번, 4번 이렇게 두 개 봅시다. 덥지 않지? 더, 너 옷을 벗어. 요즘 약간 뭔가 추워. 근데 알이 뭐예요? 알이 공비라 그랬어요 아까. 네. 알이 아니, 공비예요. 근데 저 근데 공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비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 넘어갈 때 얼마나 곱해지는지. 네. 그럼 그 곱해지는 게 헷갈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나눠. 곱해지는 게 궁금하잖아. 이게 뭔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누면 되지. 이해했어요. 3에서 마이너스 2를 나누면 되지. 근데요. 어. n이 하나의 수 아니에요? 이 n이. 어. 하루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일반항 AN. 일반항 AN.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 곱하기 ar 마이너스 1. 등차수 r a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d. 그래. 그런 것처럼. AN도 일반항 하면은 그렇네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거기에 n-1 해주면 되겠죠. 그렇네요. 그거 하는 거라고. 머리가 굳었나 봐요. 자, 두 번째 건. 첫째 항이 2니까 2를 일단 써주고 네. 공비는 루트 3. 루트 3 n-1 이렇게 되겠죠. 조금 있으면 조용해집니다. 네. 됐다. 자, 3, 4 3, 4에 3번, 4번 3번은 너무 쉽다. 쉬워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첫째 항 구하고 싶으면 n에다 1 넣으면 되죠. 그러네요. 그럼 마이너스 2죠. 네. 공비는 r로 쓰세요. r은 똑같이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3번을 봤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에서 배웠을 땐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이었는데 얘는 그냥 이거란 말이야. 그치? 네.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첫째 항이랑 공비가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 요런 형태가 돼서 합쳐지면서 요 모양이 된 거거든요. 이해되죠? 예. 그럼 첫째 항은 그대로 오고 공비도 그대로 오고.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서 공비를 알고 있으면 n에 붙어있는 그 밑이 얼만지가 알면 돼요. 그럼 4번은요? A1은 일단 4분의 3이고요. A1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4분의 3이고요. 이제 R이 R이 2분의 아님. 2분의 아님. R이 만약에 헷갈린다. 어떻게 해? 두 번째랑 첫 번째 찾아서 구해봐. A1은 4분의 3이었고 A2는 8분의 3. 어쭈 n에 2 집어넣었잖아. 네. 몇이요? 16. 16분의 3. 공비가 몇이야? 4분의 1이지? 맞죠? 빼는 거군요. 나눠줘야죠. 나누니까 4분의 1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봤을 때 유념해야 될 건 뭐냐? 그냥 어떤 거에 무슨 n제곱이니까 얘가 공비가 아니고 공비는 항상 R의 n에 대한 거에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맞죠? 그럼 공비라는 건 계속 뭐라 그랬냐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때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n에 1 넣어서 식 그대로 써볼게요. 이거죠? 네. 2 넣으면 3 넣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까지는 그냥 무조건 고정이야. 맞지? 2, 4, 6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결국 공비는 2, 4, 6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일정하게 바뀌는 거니까. 일정하게 2분의 1의 제곱씩 바뀌죠. 네. 이해됨?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보았을 때 얘의 공비를 알고 싶으면 n 앞에 적혀있는 이 숫자까지 포함해서 2분의 1 제곱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됐든 마이너스 100이 됐든 공비랑은 상관이 없어. 값이 작아질 수는 있겠지. 근데 공비는 일정하게 바뀌는 그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빼기, 더하기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2n, 3n 이런 건 상관이 있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넘어갔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05 첫째 항은 너무 쉽고, 자, 공비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 말은 r은 2에 n 앞에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인 거예요. 아, 이해됨? 2분의 1까지 중요하다. 아, 실제로 넣어봐. 1 넣어보면 2고 2 넣어보면 2에 0이니까 1이에요. 네. 공비가 2분의 1이잖아요. 맞죠? 개수를 포함한 n 앞에 있는 개수 똑같네. 부호를 포함한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비에 영향을 준다. 306 등차수열 했던 것처럼 식을 써봐. 점프를 3번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점프 3번 할 때 식을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8에다가 점프 3번 어떻게 해야 돼? 공비니까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R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R의 세제곱으로. 이해되겠어요? 얘가 64. 그럼 R은 8. 제 n항을 구하라. 왜? R이 8이에요? 마이너스 8. 아니다.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미안. 제 n항 구하라는 건 일반항 구하라는 거예요. 네. 일반항 구하고 싶으면 첫째 항이랑 공비 구하면 되겠죠. 첫째 항이랑 공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나요? 네. 마이너스 2에 n-1승. 그 다음에 A5는 16. 자, 307.
300씩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생각했는데요. 뭐 생각했는데? 등차 중앙 오, 등차 중앙. 어떻게 할 건데? A1이 A2 마이너스 D고요. A3이 A 플러스 D. 아, 여기서 등차 중앙? 해봐. 그러면 애매해도 해봐야 돼요. 맨날 정답만 알려드릴 수는 없죠. 네. 오늘 딱 등비수열 합까지 나가고 원리 합계 끝나면 수학적 기납법 시그마 수열 합. 우리 오늘 수업하고 일요일 저녁 네. 괜춘? 네. 일요일 저녁 수업하고 6시간이요? 7시로 할까? 6시 반 할까? 그거나 시간에 뭐 있나? 없어? 혹시 모르니까 7시로 하자. 네. 7시로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우리 원래 수업이고 화요일 화요일날 보충. 화요일 10시. 아 10시 맞나? 맞을걸요? 10시인지 12시인지 10시인지 12시인지 아무 때나 상관없나? 화요일날? 화요일날 뭐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 12시가 나 10시가 나? 12시가 낫지? 12시가 낫지? 그래 언니 오빠들이 아침에 수업해라. 내가 10시 아니고? 그래 너네가 10시라고. 아침? 올 수 있잖아. 야 10시면 빠르지. 아 느리지. 아 저녁이 아니고. 아침 10시에 아 그래 선거구나. 아 오케이. 대3 그래 나왔네. 자 두번째 걸로 해서 A2 나오죠. 네. 그 다음에 A2 가지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다시 해보면 지금 얘가 뭐예요? 예예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기본적으로 등비 중앙은 곱해야 돼요. 네. 얘는 지금 더하고 있잖아요. 네. 안 돼요. 네. H 나오는데요? 이거 하면 2A2야? 네. 그건 등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네요? 등비 수열이라고. 등비 중앙을 하려면 곱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 네. 응? 근데 지금 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비 중앙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뭔가 아는 게 뭐 없으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과 공비 두 개만 필요하면 되고 식이 두 개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접근할 때 전부 첫째 항과 공비만을 사용한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자 그럼 다시 써보면 자 얘는 그러면 A1 A4니까 뭐라고 쓰면 돼? A 곱하기 세제곱 그죠? 그 다음 얘는 A1R 제곱은 14 되죠?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난 고1 때 공부를 좀 했다. 자 봐요. 여기서 A1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 A1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도 봐서 생각 안 나? 서현 생각나 안 나? 곱셈공식 생각나 안 나? 너 나요. 뭐? 세제곱 공식. 그래 세제곱 공식 어떻게 쓰는데?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어. 플러스 AB 어. 플러스 B 제곱. 그렇지 잘한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쪽 식을 나눠주면 A 날라갈 거고 14에서 56 나누면 4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시냐면 요거에 요렇게 돼요. 그래서 애가 없어져요. 네. 남는 게 1-r이 4가 돼서 r이 -3 이렇게 나옵니다. 됨? 그러면 이 r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첫째 항을 다시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a1 마이너스 a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러면 a1 플러스 27a1 마이너스 붙으니까 28a1 얘가 56 a1이 2가 나오겠죠. 첫째 항이 2가 나오네. a5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 4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62 이렇게 나온다. 되겐? 안 써도 돼? 오늘 다시 봐야지. 그냥 필기로 포기했네 그냥. 아니 너무 많아요. 개념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길어. 그거 안 쓸 거냐고. 아니 쓰긴 썼어요. 알았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요런 중학교 1학년 중학교래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필수 이제 20번 이거 한번 볼 건데요. 자,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이고 제2항, 제4항이 나왔어요. 그럼 공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공비가 음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아 진짜 생각 좀 해봐. 음수인 거죠. 아니 제2항, 2항이나 제4항이면은 나눠주면 그냥 공비 나올 것 같잖아. 네. 왜 굳이 음수라고 했냐고. 음수로 보는 왜 양수로 나오면 틀렸어? 공배가 음수로 했으니까 음수. 제2항에서 제4항이면 네. r 제곱이 곱해지는 거예요. 네. 이거에서 이거 나눠주면 9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r이 2개 나오잖아요. 아. 거기서 음수를 택하라고 음수가 나온 거예요. 이해돼삼? 네. 이해돼? 등비수열은 곱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짝수번의 점프 2번, 4번, 6번 짝수번의 점프에서는 공비가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이해됨? 1, 2, 4도 등비수열이지만 1, 마이너스 2, 4도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그래요. 밑에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점프하는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얘네들만 보고는 공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공비의 절대값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부호는 알 수가 없다. 다른 걸 통해서 항상 찾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308번 아니 이건 넘어갔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1번 21번 뭐 건데요. 21번 이거 우리 했었어요. 등차 수열로 네. 수열이 쭉 나가는데 500보다 커진다. 네. 어떻게 했었죠? 그거를 얼마보다 크다고 하면 되죠. 그렇죠. 일반항식을 세운 다음에 500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세웠어요. 그쵸? 네. 자, 308, 309. 자, 308부터 해봅시다. 308.
4분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예요? 그냥 4죠. 마이너스 1제곱. 음수 제곱은 그러니까 그거 바뀌잖아요. 뭐가 왜 바뀌어? 아니 그러니까 분수가 되잖아, 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계산 안 됩니까? 그냥 1024도 2의 거듭제곱이잖아. 네. 이게 2의 10제곱이에요. 아 그래요? 이것도 몰라?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밑이 4니까 밑이 4로 바꾸면 4의 5제곱 되겠죠. 네. 그럼 얘는 몇이요? 이 마이너스 n-1이 5 나와야 되겠죠. 네. 얘는 6 나오겠죠. 이런 계산을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면 힘듭니다. 열심히 계산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엔 다 덜 익숙해요. 자, 309번 할 건데 뜬금없이 로그가 나왔어요. 중간고 때 로그 공부 안 했으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보면 제2항이 6, 공비가 3, 인 등비 수열이 이거보다 커지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의 식의 풀이를 반영하면 일반항식을 먼저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첫째 항이 몇이요? 2죠? 네. 그러면은 a는 2 곱하기 3의 n-1이겠죠. 그럼 부등식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거 못 찾아요. 왜요? 어떻게 찾아? 너 계산할 거야? 많이니까. 많이니까. 너무 크잖아요. 네.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꾸고 싶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로그입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오케이. 로그를 취해도 부등호가 똑같기 때문에 네. 취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지금 보면 무슨 로그가 나왔어요? 밑이 11 로그죠? 밑이 11 로그를 양쪽에 주었을 때 얘도 이쁘게 빠지겠지. 네. 그치? 왜냐면 얘 10의 몇 제곱이에요? 네. 4제곱. 0의 개수만큼 제곱이에요. 그럼 양쪽에 상용 로그 취하게 되면 왼쪽은 일단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네? 오른쪽도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위에는 빠지고 10에 10이니까 왼쪽은 곱하기는 뗄 수 있지. 그렇지. 로그 2 더하기 얘도 n-1 지수에 있으니까 빠질 수 있겠지. 요렇게 돼요?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왜? 로그 2랑 로그 3 값이 나왔으니까 네. 얘가 0.3 얘가 0.48 얘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 n 구하고 싶은 거니까 n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나머지 옮겨서 버리는 거예요. 0.3 먼저 넘기면 4 빼기 0.3이니까 3.7 거기서 n-1이 이거니까 얘를 먼저 나눠줘야겠죠. 0.48 거기 1 넘겨줘야겠죠. 그럼 n은 0.48 3.7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요거 숫자만 잘 정리해서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n은 어차피 자연수 밖에 안 되니까 얘만 대충 몇 점 몇인지만 알면 되겠죠. 얘가 48분의 370이니까 대충 곱하기 생각을 해보면 6, 8, 7에 56, 4, 7에 18, 7 7이 48 곱하기 7이 8, 7에 56, 4, 7에 28, 336 여기서 48 한 번 더 못 더하겠죠. 370이니까 7점 얼마네요. 거기 1 더했으니까 얘는 8점 얼마네요. 그래서 n은 9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계산입니다. 다 여기는 계산이에요. 자, 다음. 자, 필수예제 22 했어요? 안 했어요? 필수예제 22 했었죠? 기억나죠? 필수예제 23 3개가 나올 때 등비 중앙 하는 거 기억나죠? 310, 311 해보겠습니다. 근데 3이 첫째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 없어.
아 근데 맞아요. 여기서는 첫째 항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요? 왜냐고. 생각을 해봐. 첫째 항까지 우리가 굳이 구해야 될까? 등비수열. 그런가요? 아니 뭐 편하게 생각해서 3을 첫째 항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을 고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얘가 등비수열인 거야. 여기 봐. 숫자가 지금 있으니까 우리 끝항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쵸? 네. 끝항까지 갈 때 어떻게 돼요? 곱해야. 뭘? 아래 4제 5제곱이죠? 네. 맞죠? 아래 5제곱. 아 참. 그래서 3 아래 5제곱이 7, 2, 9. 그죠? 네. R은 3 나와요. 3에 6제곱 하면 나와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럼 A2랑 A4. R이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네. A2 몇? 네 이제 9, 27. 두 번 곱해야 돼. A4는 계산하면 243이 나올 거예요. 두 개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은 안 도와주겠습니다. 곱하기니까. 자, 311. 311 이거 유형 저번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 안 나나? 납니다. 그래 나 집어넣는 거 기억나지? 자 해봐요. 너가 얼른 막 와가지고 이빨 진짜 안 좋다 해. 속에 타는데. 속이 왜 타? 네? 속이 왜 타? 수학 문제만 보면 속이 타? 미안해. 선생님을 유명하실 거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수학을 다 없애야겠어. 진짜요? 되겠냐? 다 뽑아드릴게요. 너밖에 안 뽑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끝까지 답 내봐요. 풀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풀면 쉬는 시간. 헐. 등비 수열 이루는데 3개 나왔어. 그럼 생각할 거 뭐밖에 없어. 어쨌든 수열, 등차든 등비든 3개 나오면 등비 중항, 등차 중항만 생각하면 돼. 아까 중항 배웠던 거 봐봐. 헷갈리면 봐도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잘 봐요. 넌 17 나왔어? 넌 마이너스 17 나왔어? 둘둘. 누가 틀린 거요? 지금 제가 틀렸어요. 그지? 오케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1 빼기
자, 봐요. 자, 311까지 했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4번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제 등차랑 등비가 섞여 나왔어요. A, B, C가 있는데 4A, B, B, C 64 얘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A, B, C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걔도 생각하지만 문자가 3개인데 얘가 등비 하나, 얘가 등비 둘, 얘가 등차 셋, 식이 3개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문자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하나씩 써보면 4AB가 등비래요. 등비 중앙이니까 가운데 거를 제곱해야겠죠. 얘가 4B 요거 하나 나왔고, 여기 또 해보면 C의 제곱은 64B 2개 나왔고, 그 다음 등차 수열 ABC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은 식이 가운데 거의 2배죠. 등차랑 등비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걸 이룰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세요. 요거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우리 문자가 2개일 때는 맞춰가지고 연립했으면 됐었잖아. 문자가 3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자가 3개일 땐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3개 중에서 2개만 먼저 골라서 연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문자가 2개인씩만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여기랑 맞추기가 쉽겠죠. 64랑 4니까 16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16의 a제곱이 c제곱 되는 거야. 맞지? 요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무슨 말이냐? 결국에 마찬가지 문자 2개씩 하나니까 문자 하나를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 세 양수 a, b, c라 그랬으니까 요거 루트로 그냥 풀리기를 양수니까 그럼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c 대신에 4a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c 대신에 4a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b는 5a, b는 2분의 5a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얘가 됐으니까 이걸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b랑 a가 있는 식이니까 b랑 a가 있는 식,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얘를 여기에 다시 들어가면 b 대신에 2분의 5a 들어가는 거니까 a제곱은 4, b 대신에 요거 들어간다. 2. 그러면 a제곱은 10a 나눠주면 a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쭉쭉 나오는 거야. 이해됨? 그러니까 3개의 문자에 대해서 연립 방식을 하고 싶을 땐 2개만 먼저 연립을 한다. 그러니까 연립한다는 건 결국에 이 식에 있는 문자 중에서 하나를 없애고 싶은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의 16을 곱해서 b라는 문자를 없애서 a랑 c만 식에 남은 거죠. 그 상태에서 다른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남은 식에 대입한 거 말고 남은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다시 또 문자를 2개 있는 것만 만들어요. 그럼 요거 가지고 다시 원래 거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죠. 되겠어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312번 지금 먼저 해보겠습니다. 312번 좀 쉽네. 오, 잘 푸네. 다들 잘 푸네. 오케이. 자, 위에 필수예제 25번 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나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면 네. 그때 a분의 c가 나오죠. 얘는 뭐였어요? 곱하기 정확하게. AB 곱하기 AB 더하기 어. BR B 감마. 그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두 개씩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a분의 d도 있어요. 여긴 다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요. 그럼 얘는 이번에는 세 개를 다 곱한 게 될 거예요. 되겠음? 지금 문제에서 그럼 지금 k를 구하라고 했어요. k가 지금 요 끝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 둘 가지고 얘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근데 지금 세 근이 등비 수열이라고 했다. 되겠죠? 그러면은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거를 a로 잡고 a 감마 제곱으로 잡으면 그러면은 a 더하기 a 감마 더하기 a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 그죠? 그 다음에 a분의 c 그러면은 a랑 a 감마 그러면 a 제곱 감마가 아니고 r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ar의 제곱 a 제곱 r의 세제곱 얘는 ar의 제곱 a 제곱 r의 제곱 이니까는 a 제곱 r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몇이요? 마이너스 24. 자, 아까 했던 거 생각나왔나? 나요. 나죠? 요거는 이제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 제곱 얘가 6이거든요. 그럼 지금 얘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날라가고 그죠? 남는 게 ar은 마이너스 24를 6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4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돼요? 아, 네. 그냥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나눈 거야. 그러면 AR 즉 두 번째 항 베타가 마이너스 4인 거 안 거야. 얘가 마이너스 4인 거 안 거야. 예. 그치? 그럼 그때 A는 어떻게 구할까? 그 간말을 그렇죠.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거는 요거 앞에 거는 요렇게 그치? 요거 세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r은 6 전체 r 먼저 곱해주면 분수 싫으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얘가 6r 될 거죠? 이제 마이너스 싫으니까 전부 반대편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4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6r 플러스 10r 플러스 4는 0 되겠지.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럼 2랑 8이니까 10 되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맞죠? 자 이렇게 두 개 나왔어. 맞지? 그럼 뭔가 이 중에서 뭘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랑 역수 관계야. 그럼 사실상 그냥 하나 나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얘가 아까 마이너스 4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r분의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4r이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게 되면은 여기가 8 마이너스 4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여기 마이너스니까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넣으면 2 이렇게 돼요. 순서가 바뀌긴 하지만 똑같죠? 어차피 세 개의 근은 똑같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역수로 나왔네? 그럼 사실상 그냥 하나다. 여러분이 편한 거 아무거나 고르면 되겠다. 되겠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K 구하라고 했고 지금 요거니까 그럼 그대로 들어가면 K가 요거의 K니까 마이너스 K죠. 얘는 얘 곱하는 거래. 2 마이너스 4 8 곱하는 거다.
플러스 8, 8, 64 이렇게 되겠다. 되겠죠? 전부 계산입니다. 기술적인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313번 313번 해보세요. 이거 아마 공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메일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오늘 지도다가 빨리 끝내주겠어. 어디까지요? 문제 푸세요. 거의 끝났네요. 아닌데요. 네. 자, 아까 했던 그 방법을 참고해서 근데요. 네.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분의 3이라고 나오면은 응. 얘가 R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잖아요. 응. 근데 여기다가 이제 R을 곱하잖아요. 응. 그럼 여기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봐요. 거기서 식을 두 개를 둘 다 잘 썼는데 어떤 식이 더 쉬울까? 밑에 밑에 게 쉽지. 등비수열은 항상 곱하는 식이 쉬운 거예요. 네. 세 개 곱하는 거니까 등비 중앙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에 밑에는 베타 세제곱이에요. 베타 세제곱. 베타가 바로 나오잖아요.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죠. 그거를 위에식 쓸 때 활용하면 위에식이 훨씬 간단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개를 더하는 게 등차 수열에서는 그 식이 제일 좋겠지. 등비 수열에서는 세 개의 곱 그 식이 제일 좋겠죠. 그거를 풀어서 R을 구해보세요. 분수 싫으면 다 곱해. 어차피 인수분해하려면 곱해야 돼. 그것이 안 써도 돼. 야나 분모 싫으니까 절시 2만 곱해봐. 그렇지. 되겠죠? 그러면 지금 R을 구해보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대삼? 자, 그럼 넘어가고요. 314번은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곡선 얘가 있고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이 교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이게 위에 25번이랑 같다는 게 느껴져.
곡선과 직선이 만난대. 무슨 생각이 들어? 곡선과 직선이 맞나요? 선 두 개가 만나면 처음. 선 두 개가 만나면 우리 뭐예요? 같다 하죠.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이 일단 나올 거고요. 네. 여기서 K를 넘겨주게 되면 여기서 세 점 X좌표 그러니까 즉 근을 얘기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등비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위에 거랑 똑같다. 위에서도 아까 3차 방정식의 세 근 여기서도 3차 방정식의 세 근 되겠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이 풀면 돼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 자, 너무너무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진짜 쉬운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자, 한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 중점을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오려내서 남는 거 얘 이게 S1이란 얘기야. 문제 그대로 읽었어요. 여기서 중점을 이어가지고 만든 정사각형 오려내고 남은 걸 S1 얘 합쳐서 S1이란 얘기예요. S1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3개의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 여기서 마찬가지로 각 변의 중점 이어서 또 오려서 얘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되겠죠? 그런 것들의 도형을 계속 반복을 할 때 10번까지 가가지고 S10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맞죠?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도형의 모양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가는 건 다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넓이를 실제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S1, S2, S3를 보고 우리는 이 넓이에 대해서 등비수열 일반항 식을 써볼 거예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단위가 되는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S1부터 해봅시다.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2라 그랬고 중점을 그었으니까 요거 하나는 단위 변이 1이에요. 네. 정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정사각의 넓이 한 변 알면 다 알아요. 정사각의 넓이 몇이냐고. 4분의 루트 3 여기 있잖아. 이거 좀 봐서 해. 아니 이건 너무 어.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너가 어떻게 하냐고? 네, 이거 저 어떻게 구해요? 이거 고1 때 배웠어요. 그래요? 자, 고1 때 배웠어요.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정사각의 넓이 이렇게 돼요. 어렵진 않아요. 요렇게 수직 내려가지고 60도죠? 네. 여기를 A라고 하면 자 여기 길이 어떻게 돼요? 그니까 2분의 2요. 2분의 A 맞죠? 네. 60도 9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맞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3A죠? 네.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A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그 말한 거예요. 뭐 거기까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냥 공식 받아들이고 갑시다. 그럼 S1부터 생각을 하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거고요. 네. 그게 몇 개요? 하나. 3개. 3개.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S2 4분의 루트 3 일단 고정 그치? 삼각형 한 변의 길이 네? 삼각형 한 변의 길이 뭐요? 삼각형 한 변의 길이 S2에서 2분의 1이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제곱되는 거죠. 왜요? 삼각형 넓이 아니야. 네. 그 다음 거기에 개수 곱해야지. 몇 개요? 개수 몇 개야? 9개요. 9개죠. S3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루트 3 곱하기 여긴 몇이겠어? 4분의 1이요. 그렇죠.
계속 절반 변이 계속 절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삼각형의 넓이는 몇 개예요? 봐요. 9, 27. 그렇지. 쪼개진 게 3개로 쪼개지고 이 각 하나가 또 3개로 쪼개지고 3의 제곱 거듭 제곱만큼 계속 늘어날 거예요. 개수가. 이해됨? 여기는 27 된단 말이에요.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SN 4분의 루트 한 4분의 루트 일단 고정.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2분의 2에 n-1 대3 S2 2 S3 2의 제곱 SN 2n-1 어? 요거의 제곱이죠? 그거 곱하기 뒤에는 3의 여긴 3의 n이야 3의 n-1이야 n이죠? 1일 때 3의 1 2일 때 3의 2 3일 때 3의 3 오케이? 그래서 이걸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SN 일반항식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S10 구하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315번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숙제로. 자, 다음 등비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배웠으니까 등비수열의 합까지 배웁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죠?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시간이 그냥 안 가죠. 시간 멈췄어? 빨리 끝내줄게. 자, 등비수열의 합은 아까 호연이가 맞춘 게 하나 있었어. 우와. 이거 맞췄단 말이야. 예. 맞지?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할 거야.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얘가 이렇게 되거든. 맞아? 근데 이 규칙이 계속 갈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거 뭐라 그러지? 조리제법을 해보면 1, 1, 1, 1, 1, 1, 1, 1, 0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0이 사이에 계속 있어도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x에 n-1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요 모양을 보면은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맞지? 네. 등비수열이야. 이해됨? 그럼 봐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등비수열의 합 SN은 그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곱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쓰냐면 그 다음은 이거 네. 그 다음은 이거 마지막에 요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A로 묶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그게 지금 요 부분이란 말이야. 맞지? xn 빼기 1이 x 빼기 1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지금 얘가 궁금한 거지. x만 r로 바꾸면 n-1마저도 똑같죠.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까지만이 요거고 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냐고? 외워야지. 외워야 돼요. 등비수열, 등차수열의 합보다는 조금 외우기가 어려워요. 등차수열을 하면 뭐였죠? 첫째 항이랑 아까 방금 하지 않았니? 첫째 항이랑 끝항 더해주고 항의 개수만큼 곱해주고 아, 이런. 나누기 2. 아하, 아하.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 직관적이기 때문에 네.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여기랑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식을 두 가지로 외우라고 한 건데 똑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거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 R이 1보다 클 때도 있고 1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1보다 크면은 요게 좋죠. R이 1보다 크면 요쪽 양수 나오고 요것도 양수 나올 테니까. 근데 R이 1보다 작으면 1에서 빼주는 게 양수 나오니까 C 계산하기가 이쁘죠. 그래서 두 개 나온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제 요 형태를 기억할 때는 이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걸 해주면 좋겠다. 이건 그렇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별로. 되겠죠? 하여튼 외우시기만 하면 된다. 모양이 외우기 어렵지 않아. 일단 R-1 위에도 R-1 비슷해. 근데 여기 n이 들어가. 그 다음에 첫째 항을 곱해준다. 대삼?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자, 요건 넘어가고 필수예제 2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이 두 개가 나온 이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등차 수열에도 등차 수열 합 구할 때 첫째 항이랑 공차 구했으니까 등비 수열도 첫째 항이랑 공비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A2랑 A6을 이용해서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A에서 A6이니까 4번 점프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아래 4제곱 해주면 32분의 1. R의 4제곱은 16분의 1. R은 2분의 1 나올 거다. 이해돼?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R이 짝수로 나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항상. 그지? 짝수 제곱은 루트 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지. 근데 공비가 양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R은 2분의 1 나오는 거고. R이 2분의 1 나왔고 이제 첫째 항만 필요해. 그치? A2가 2분의 1이래. 그럼 첫째 항은 2분의 1 곱하기 나눠주면 되죠? 네. 1이죠. 첫째 항이 1, R이 2분의 1. 그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써보면 R 빼기 1. 분모가 항상 R 빼기 1이었어요. 그럼 분자는 R 빼기 1 모양 똑같은데 N제곱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첫째 항 곱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R이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빼기 1 2분의 1에 여기 n제곱인데 n은 항의 개수죠. 항의 개수 몇 개예요? 5개요. 5개죠? 5 빼기 1 거기에 첫째 항 a니까 1 이렇게 된다. 여기서 계산할 때 2분의 1 빼기 1이 싫으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r로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야. 위아래 마이너스 순서가 바뀌겠지. 아까 그 식이 두 가지로 나온 이유가 이거라고. R이 1보다 클 때는 여기가 좋겠지만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좋다. 그냥 그 얘기. 그냥 계산하는 거죠. 그럼 1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이고 2분의 1의 5제곱이면 32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럼 32분의 31 그럼 곱해주고 여기 나눠주면 16분의 3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다음. 자, 등비수열 이렇게 나와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요거는 문제가 별로 안 좋다. 그런 것 같아요. 패스. 잠깐만. 네. 몇 개 없으니까 문제 풀어보자. 320 말고 319. 그 원래 학회가 경제수학이나 경제 수학이냐고? 뭐 경제 수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원래 학교는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어. 저 원래 내년에 경제수학 하려 했는데 어. 안 하려고요. 왜? 원래 학회가 원래 학교 개 쉬워. 아니 원래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등비수열 어려워? 네. 그래? 그럼 경제 수학을 하면 안 될 텐데. 안 하려고. 수학을 하면 안 될 텐데 그냥. 네, 그래서 합동할 거예요. 확통? 쌤 저희 학교 미적에 확통은 그 등급 9등급 아니야? 경제 수학은 9등급 아니잖아.
근데 경제 수학을 할 거면은 뭔가 완전 경제 쪽이니까 애들 다 미적하던데요? 경제하는데. 경제 수학을 왜 해? 경제 수학은 그냥 놀라고 하는 거지. 그래요? 경제 수학은 수학 과목 아니야. 되죠? 와 근데 이거 너무 어렵네 이거. R이 3. 숫자가 좀 크네.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니야 빨리 해. 식이라도 써. 3의 10제곱이 뭐지? 3한 다음에 공 10개예요? 응? 3한 다음에 공 10개예요? 공이 10개냐고? 아니네요. 59,049. 아니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쌤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공비를 첫째만 구하면 되겠죠? 등비수열식 한번 써보라고. 아, 네네. 어? 그 연습하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누가 계산시키겠어. 했어요. 됐죠? 자, 패스. 자, 29번. 자, 문제를 싹 읽어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봐. 어려워요.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첫째 항이랑 5항이랑 첫째 항 10항을 더하면 첫째 항부터 15항이야? 죄송합니다. 조금 다르지. 느낌 알겠어? 아까 우리 요거 280번이 아니고 276번 요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아, 네. 맞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거기서도 특히나 그냥 우리 원래 알던 공식을 그냥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원래 알던 공식 그냥 가는 방법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풀이에요. S5랑 S10을 공식으로 가가지고 풀었죠. 맞죠? 네. 그거보다도 보게 되면 얘는 그럼 첫째 항부터 5항까지니까 A1, A2, A3, A4, A5 얘가 1이라고 했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A1, A2 쭉쭉쭉쭉 A5 있고 A6, A7 요게 지금 3이라 그랬단 말이야. 아까 전에 문제 할 때 호연이가 여기서 공차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뭐 10D, 10D, 10D 했었잖아. 그치? 네. 자, 똑같이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랑 여기를 보게 되면 A1에서 A5로 갈 때 4. 아래 4제곱, L 제곱. 아래 4제곱, 아래 4제곱, 아래 4제곱, 아래 4제곱 되겠지? 네. 맞죠? 자, 그럼 봐요. 일단 A1부터 A10까지가 3인 거니까 이쪽 부분 먼저 치워주면 A1이 아니고 A6으로 가야 되네. A1부터 A5까지가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치워주면 남는 것이 A6, A7, A8, A9, A10 얘는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그때 요거랑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갈 때 아래 4제곱 맞지? 요것도 아래 4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럼 생각해봐.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을까? 네? 아, 그거요. 각각의 아래 4제곱을 다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아래 20제곱 곱하는 거야? 아니요. 그럼 L 4제곱을 20제곱. 그럼 아래 20제곱이잖아. 생각해봐. A6 대신에 뭘로 쓸 수 있다고? A1의 아래 4제곱 A7 대신에 A2의 아래 4제곱 4제곱이 아니지 5제곱이지. 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때? 아래 5제곱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해요. 식 전체에 한 번만 곱하면
다 묶여지면서 되겠지. 네. 맞죠? 아까 차이가 10D일 때는 항마다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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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다 더했어야 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공비, 곱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식 전체에 R5제곱을 한 번 곱한다. 이 식의 전체에 R5제곱을 한 번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얘를 바로 만들 수 있겠지. 이해됨? 아까랑 조금 다르죠? 그럼 결국 값으로만 봤을 땐 1. 이 1에다가 R의 5제곱을 한 번 곱하면 2가 나온다. 요 얘기인 거예요. 되겠죠? 그럼 지금 봐요.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 더하래. 네. 그럼 지금 얘 알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R의 5제곱 또 해주면 A11부터 A15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2에다가 R의 5제곱이 또 2니까 곱해주면 4. 그럼 1부터 5까지 1, 6부터 7까지 2, 6부터 10까지 2, 11부터 15까지 4. 3개를 더해주면 값은 7 이렇게 된다. 되겐? 요런 접근법도 있다. 자, 졸려 죽겠다. 그냥 공식으로 가도 돼. 공식으로 가도 돼. 근데 등비 수열은 그냥 기본적으로 곱이잖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엄청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곱셈 공식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근데 딱 그것만 나오지 않나요? 근데 딱 그거만 맞아요. 딱 그거.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거 있죠. 네. 딱 요런 형식밖에 안 나와. 곱셈 공식 해도 아까 요거 설명했잖아요. 요거 위주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나중에 네. 질문인데요. 네. 그 쌤 이거 항이 2개 나오면 만약에 마이너스 2랑 어. 2분의 어. 그 2개 중에 하나 넣어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등비 수열이니까 약간 정해진 순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정해진 순서로 물어봤으면 순서가 중요한데 네. 그런 문제 나오는 걸 보면 뭐 3개의 곱, 3개의 합 이런 걸 물어봐.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순서가 중요하면 그걸 정해주는 걸 조건을 또 줄 거야. 되겠죠? 다음 30번 우리 했었다. 그자? 네? 네. 30번 해봐 지금. 네. 30번으로 하지 말고 밑에 걸로 할까? 324. 이거 등비 수열이 아니고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정말 힘들어. 그래도 수업을 해야 미래에 컨디션 좋은 호연이가 영상을 보고 공부를 다시 하지. 집중해. 몇 개 안 남았어. 요거 하면 끝이야. 요 페이지 하면 끝. 이거만 보면 끝이에요? 응. 분모 쉽잖아. 천 넘는 2의 거듭제곱 뭐였어? 아까 했잖아. 1024. 2의 10제곱. 2의 10제곱 하면 1024 돼서 1000 넘어요. 그러면 아까 2의 12 1024를 했어. 그럼
9 됐죠? 9요? 왜냐면 하나만 줄어들어도 1024가 500몇이 돼버리니까 엄청 작아진단 말이야. 9 나와요? 네. 되겠죠? 9 계산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네, 했어요. 아니, 뭐 했죠. 대충 했지 지금. 아니, 17곱이 1024니까. 다 했어. 처음부터 근데, 다시 써. 근데 1024는요. 그러니까 그냥 2를 빼. 야 등비수열 합식이 없는데 지금 뭘 풀었다고. 자, 된 사람은 집에 가요. 된 사람은 325번 푸세요. 325번. 325번까지 푼 사람 집에 간다. 그럼 324씩 다 똑바로 써라. 네. 아, 일단 2n-1이 500보다 크다. 까지 나왔어요. 아, 2n-1이 500보다 크다 나왔어? 네. 아, 오케이. 선생님 저 그냥 쓰신 줄 아는 거예요? 어, 아니 저 어떻게 제가 그냥 써요? 답도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325 보고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로그 아까 그건가요? 아닌데.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로그인데 생각해봐. 아, 우리 로그니까. SN이 궁금하잖아. SN이 궁금한데 SN 로그 안에 있어. 밖으로 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3에 n 플러스 1. 그래. 얘는 이거에 이거 제곱. 로그의 정의예요. 얘는 이거에 이거 제곱. 그럼 이 식이 뭐랑 똑같은 거냐? Sn 플러스 3이란 게 3의 n 플러스 1제곱이랑 똑같은 거다. 그럼 넘어가면 Sn은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AN 구하래요. SN 알고 있는데 AN 구하래요. 구할 수 있죠? 해봐. 네. SN 아는데 AN 구하래요. SN이랑 A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A에 S 했어요. SN에서 AN 구하는 건 했어요. 아, 네. 등차 수열에서 똑같이 했어요. A에는 SN SN에서 마이너스 SN-1을 빼면 된다 그랬어. 네. 경아? N1부터 1부터 N까지 합해서 1부터 N-1을 빼면 된다 그랬죠. A 왜만 나눈다 그랬지. 아까 등차 수열에서도 했었어. 네. 맞지? 그래. 그거 빼면 되지. 빼면 정리는 안 되죠. 그냥 쓰는 거예요. 아 그냥 쓰는 거예요? 하면 이게 SN이고 SN-이니까 N 대신에 N-를 넣으면 이 자리가 그냥 N 되겠죠? 3의 N 빼기 3. 3은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다. 뭐 굳이 정리하자면 3의 N으로 묶으면 네. 여기 N 플러스 1을 했으니까 3이 하나 남겠죠. 네. 뒤엔 빼기 1이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대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호. 2호 학습지는 안 줄 건데 일요일까지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이니까. 근데 뭐 해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아니, 내가 봐도 너무 양이 많고 어려워서 해올 것 같지는 않은데